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연말에 실시되는 인사평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그 목표대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코칭해 주거나 피드백해 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연초에 세웠던 또는 전년도 연말에 세웠던 업무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측정을 하고요. 그 측정한 값을 산출을 해서 산출된 값을 인사 부서에서 취합한 다음에 당해년도 사업 실적에 따라서 즉 그 평가의 결과로서 보상을 해줄 때 보상의 재원의 크기에 따라서 전년보다 더 많이 또는 적게 보상이 됩니다. 최종 평가 등급은 보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한 평가의 값이 나왔다 하더라도 올해 최종 인사평가 등급은 작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평가 때 부서장과 팀원 간에 산출된 평가에 쓰일 값은 곧 최종 인사평가 등급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마치 연말에 인사평가 점수값이 나오면 그것이 곧 최종 인사평가 등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책자라면은 연말에 인사평가를 할 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라. 따라서 연말에 인사평가할 때 부서장들에게 특별히 요구되지는 능력은 없습니다. 따로 받을 건 없어요. 거꾸로 인사평가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 평가의 값을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업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개인들에게 배분하고 부서장과 구성원 간에 배정된 목표의 측정 방법, 그리고 목표 대비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 척도를 합의 보는 시점이 연말의 인사평가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는 데의 관건입니다. 즉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곧 인사평가의 엄정성과 공정성, 수용을 높여주는 길길이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최종 인사평가 등급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엔 보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능력에 대한 것이 도출이 됐다면 이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역량 개발할 건지, 이와 같은 역량 개발의 기회로 삼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룬 이야기는요. 연말에 실시된 인사평가에 대해서 직책자들 또는 구성원들이 혹시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뭔지, 그리고 정말 오해라면 어떻게 인사평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직책자의 관점에서 가져야 될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성과관리제도, KPI 제도, IDP 제도, 교육비 지원 제도, 이와 같은 것이 잘 여건이 마련됐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평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운영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새로운 관점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말 그대로 회사 여건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HR리스트의 연말에 실시되는 인사평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새로운 관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